안녕하십니까, 쌈무입니다. 본 영상은 방구석 가투소인 친구와 펩 안티팬 친구 둘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유로 2020 A조부터 F조까지 각 조별 프리뷰를 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말이 틀려서 반박할 시에 네 말이 맞아. 자, 이탈리아를 먼저 소개를 해보면은, 이탈리아는 지금 피파 랭킹 7위고, 그리고 유로 우승은 1968년에 한 게 유일한데 2012년에 준우승을 했어.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조직력 하에 우승을 노려보는 팀이라고 할 수 있지. 현재 27개 연속 무패를 하고 있어. 유로 예선에서 10전 10승을 해가지고 올라왔어. 근데 10전 10승한 것도 대단한데, 이제 득점을 37개나 했는데 실점을 4개밖에 안 했다는 게 이게 참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 예상 포메이션을 보면은 4-3-3으로 보고 있네. 조르지뉴가 핵심이라는 점이랑, 너희의 오른쪽은 거의 생각이 일맥상통해. 다른 게 몇 가지 있지. 제일 큰 거는 센터백 다 다르게 보고 있거든 우린. 그다음 왼쪽 수비 라인, 원톱 공격수도 다르게 보고. 너는 임모빌레를 선택했고 너는 벨로티를 골랐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선수 유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모빌레 경기 폼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임모빌레를 적었지. 나는 이 벨로티가 지금 이탈리아 국대에는 벨로티가 좀 더 어울린 것 같아. 벨로티가 앞쪽에서 있을 때 좀 더 무게감이 있을 것 같고, 임모빌레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노쇠화되고 있는 느낌이. 그렇지. 판에 좀 투입해가지고 한 방을 기대하는 그런 느낌? 센터백 보누치의 짝을 완전 다르게 고른 게 신기해. 그러니까 나는 바스토니를 고른 게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해왔고 리그 내에서 좀 보여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키엘리니 또 폼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점점 세대 교체로 가고 있는 이탈리아의 수비 라인이 좀 변화가 될 것 같다. 왼쪽은 풀백은 어떻게 해서 에메르송? 만치니가 선수를 자기가 쓰는 선수만 써. 에메르송을 정말 좋아해. 옛날부터 맞아. 계속 써왔어. 요번에도 본선 무대에서는 쓰지 않을까. 쓸 것이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최근 경기를 보면 에메르송을 계속 쓰다가 얼마 전부터 스피나촐라를 쓰는 모습이 보이거든. 이게 내 생각에는 지켜보다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스피나촐라는 오른발을 쓰고 에메르송을 왼발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메르송을 쓰는 걸 좋아할 텐데도 스피나촐라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에메르송은 신뢰를 많이 잃었다. 바스토니, 앞으로는 바스토니가 센터백이 주전이 돼. 특별한 변수가 아니라면 그렇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키엘리니와 아체르비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키엘리니가 이번이 마지막 메이저 대회라고 볼 수 있어. 마지막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키엘리니를 최근에 대표팀에서 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상을 당해서 아예 명단에 없었거든. 그랬을 때 아체르비가 주로 나왔고, 보누치가 없을 때, 그럴 때 아체르비랑 바스토니가 나온 경기가 꽤 있거든. 키엘리니, 보누치가 선발 명단에 거의 다 그 둘이 주전으로 나왔다. 근데 이번에 둘이 명단에 소집이 됐다. 그럼 나는 그 둘이 주전이라고 생각을 해. 너가 보는 이탈리아의 강점은 뭐야? 약점이랑. 이탈리아 가장 큰 강점은 스쿼드가 워낙 탄탄하고 전반적으로 다 주전으로 써도 모자람이 없는 선수들이지. 그 다음에 만치니가 예선하면서 교체를 굉장히 많이 했어. 맞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선수를 다양하게 이렇게 쓰면서 선수들 전반적인 컨디션도 다 올려줬지. 단점은 풀백들이 내 기준에는 이탈리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봐. 센터백 보누치의 짝 매번 바뀌면서 나오지. 결과적으로 완성이 안 됐단 얘긴데 이제 본선은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중원에 베라티, 바렐라, 조르지뉴 이 셋이 주전이란 말이야. 그 선수들로 세트피스 시에 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이탈리아 국대의 그 네임 밸류에 비하면은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하지. 많이 부족한데 굉장히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만치니가 맞아. 팀을 잘 만들어 놓은 건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만치니가 토너먼트를 가면은 좀 삽질을 많이 해. 만치니의 토너먼트 운영이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이게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 경기가 좀 안 풀렸을 때는 뭔가 변화를 가져가야 되잖아. 그런 상황에서 변화를 못 가져가는 거야. 키플레이어랑 눈여겨볼 만한 이제 젊은 픽. 너는 키플레이어를 인시네랑 조르지뉴로 골랐어. 인시네는 누가 봐도 공격의 에이스지. 맞아. 인시네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공격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르지뉴는? 백업이 없다고 보거든. 특정 전술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선수야.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그렇지. 조르지뉴의 약점은 다 알잖아. 탈압박 안 되는 거. 조르지뉴를 누구 하나가 전담해서 막는다. 나는 이탈리아의 볼줄기는 그냥 막혀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반대로 너는 키에사랑 바렐라를 골랐어. 요번에 세리의 그 최우수 미드필더를 괜히 받은 게 아니라 볼을 진짜 찰 줄 알아. 그리고 거칠게 할 때는 또 거칠게도 잘하고, 연결 앞으로 직선적으로도 연결을 잘해주고,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 거기다가 나는 키에사를 뽑은 이유가, 인신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에이스야. 근데 키에사가 해주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유망주는 키플레이어인 바렐라를 그대로 골랐어. 그러니까 유망주 나이대가 별로 없어. 가장 영건으로 할 만한 애가 바렐라라고 생각을 하거든. 핵심이자 그리고 영 플레이어. 너는 로카텔리를 골랐어. 친구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팀은 완전 연건은 아예 뽑질 않았고, 내가 결정적으로 로카텔리를 뽑은 이유는 중원에 피지컬이 너무 안 돼.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는 로카텔리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상황이 나왔을 때 로카텔리의 활약에 따라 피지컬적인 열세가 생길 때 플랜 B를 가동하려면은 그렇지. 로카텔리의 활약이 중요하다. 그렇지. 볼 수 있지. 자, 이제 A조의 두 번째 조인 스위스를 말하자면은 스파 랭킹 13위를 기록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우리나라한테 스위스는 그걸로 유명하지. 이제 예전에 월드컵에서 붙었을 때 그 샌데로스의 골. 아 샌드로스. 그리고 박지계 한때 논란이 있던 프라이의 골. 그걸로 유명하고, 이제 유로는 4번 나왔어. 항상 고배만 마시다가 저번 경기에 처음으로 16강을 진출했어. 감독은 블라디미르 페트코비치라는 사람이고 2014년부터 했으니까는 아무래도 스위스라는 팀을 굉장히 잘 알겠지. 그리고 조 1위로 진출했어. 이 조에 덴마크가 있는데 덴마크를 제치고 1위로 진출한 거는 조금 눈여겨볼 만해. 너희가 보여준 예상 포메이션을 보면은 대체로 비슷해. 3-4-1이라고 봐야겠지. 3-5-1라기보다는 샤키리를 이제 공미해 놓은 거지. 나는 공미라고 봐. 샤키리가 나도 여기 CM으로 돼 있는데 그 프리롤이야. 맞아, 프리롤이야. 사이드가 조금 다른 거는, 사이드가 다른 이유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인데,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를 어떻게 쓰냐거든. 스토퍼로 쓸 것인지 아니면은 윙백으로 쓸 것인지. 왼쪽 스토퍼로 쓰면은 왼쪽에는 주버, 센터백이 엘베디는 어떻게 보면 고정적이란 말이야. 아칸지도. 그리고 아칸지도 나는 도르트문트에서 한 거 보면은 어. 고정으로 써야 된다 생각하고, 요즘 보면 베니토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아는 스위스는 파비안 셰어가 주전으로 쓰거든. 핵심적인 선수라고 봐. 이게 이 감독이 전술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선수 구성을 좀 바꿀 때가 많거든. 주베르가 왼쪽 윙으로 나와가지고 경기할 때도 많았고 로드리게스를 그냥 스토퍼로 쓸 때도 많았어. 그 오른쪽 윙에 은바부를 쓴 게 피파 온라인에서 진짜 잘하거든. 피파 하는 사람은 은바부를 뽑을 것 같고, 나 피파 온라인에서 경기를 보는 사람은 비드머를 뽑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은바부도 좀 근데 어쨌든 은바부가 나오는 경기도 꽤 됐으니까. 그리고 비드머가 나와도 전혀 이상한 라인업은 아니야. 지금 의견이 통일되는 거는 샤키리 중심으로 전술이 돌아간다라는 거야. 이 팀은 샤키리가 메시야. 알프스 메시야. 샤키리가 그렇지. 모든 경기에서 샤키리가 풀어주지 않으면은 어쨌든 경기가 안 풀려. 그럼 이 팀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 현재 5연승 중이거든. 조별리그 1위 한 거는 아까 얘기했고 굉장히 상승세의 팀이고, 그리고 지난 경기들을 보면은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전반적으로 뭐 탄탄하지. 반대로 보는 약점은 뭐야? 고인 선수들이야.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 선수들이고, 아칸지 정도 뭐 이런 선수들 빼면은 뭘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다음에 그럼 뭐가 약점이지? 그런데 또 약점을 찾기에도 애매한 느낌? 거의 항상 여태까지 스위스가 그랬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육각형인데 지금은 상승세라서 조금 커진 육각형이라고 해야 그렇지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육각형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러면은 이 팀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키플레이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샤키리야 이 팀은. 뭐 여기서 샤키리가 부상당해버린다 뭐 이러면은 답 나온 팀이지. 나는 주장을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해. 자카거든. 이 팀의 어떻게 보면 볼줄기는 대부분 자카에서 시작된다고 봐. 결과적으로 단점이 많은 선수임에도 쓰는 이유는 볼줄기. 그래서 키플레이어지. 어쨌든 이 팀은 샤키리 팀이야. 샤키리가 열심히 안 뛰어? 그러면은 팀 그냥 전체적으로 좀 죽어있고 이런 팀이야. 이제 그 어린 선수도 둘 다 엠볼로를 골랐어. 근데 이게 엠볼로가 되게 좋은 게 스피드가 있잖아. 많이 알잖아. 그리고 항상 기대를 해왔고, 그래서 난 이번에도 한번 눈여겨보자 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지. 무난하지. 자, 이번에는 터키를 얘기할 건데, 터키는 피파 랭킹 29위.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큰 성과는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나라를 꺾고 3위를 했어. 이제 터키의 감독은 이제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이름인 이제 FC 서울 감독도 했었던 귀네슈 감독. 참 재밌는 게 터키가 유로 예선에서 아이슬란드를 꺾고 조 2위로 진출했는데 프랑스랑 같은 조였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를 2대0으로 꺾고 1대1로 비겼어. 잠재력이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지. 예상 포메이션은 4-1-4-1로 비슷해. 이제 너희의 차이는 차라노글루가 있네. 너는 왼쪽으로 놨고 너는 가운데다 놨고. 근데 어디에서도 비슷해. 왼쪽에서도 뛰고 중앙에서도 뛰는 선수야. 경기 중에도 스위칭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 중앙 수비가 좀 다르네. 데미랄을 냈네. 데미랄. 데미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카박은
최근에 부상도 당했었고 데미랄이 올 시즌에 보여줬던 활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 그 저기 팀 밸류가 중요하잖아. 그렇지. 데미랄은 유벤투스라는 거지. 여긴 리버풀이잖아. 유벤투스가 더 수비는 낫다고 봐. 유벤투스가 더 나은 거야? 그래? 이번 시즌 애매하다. 이번 시즌 애매해. 이번 시즌 누가 더 낫냐고 말하기 좀 애매하다. 오장카밥은 팀에서 버려졌지 이제. 그렇죠. 근데 진짜 비슷하다 라인업은 너희. 그럼 이 전술은 되게 수비적으로 나간다고 보는 거야? 터키가 이 조에서 만약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 나는 이 팀의 강점은 수비력이라고 봐. 이 선수들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이 선수들로 이미 완성이 됐다는 얘기거든.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강력한 수비를 할 것 같고, 조별리그 10경기 했는데 실점은 3실점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3실점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골을 좀 많이 먹혔어. 들쑥날쑥한 경기력. 이게 수비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이없게 긴 이전을 비긴다든지 아니면 헝가리한테 0대2로 패한다든지 수비가 불안하다기보다는 경기 기복이 심하다. 중앙수비잖아. 중앙수비 얘네들이 뒷공간으로 잡아갈 때 놓치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데미랄도 그러고 최윤주도 그러고 카박도 그렇지. 굉장한 파이터형 공격수. 그러니까 수비수지. 비슷한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커맨더가 필요한 그런 거지. 거는 잘하는데 이제 문제가 그런 뒷공간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좀 약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공격수들을 만났을 때는 변수가 있는 변수가 거지. 있지. 눌러 앉았을 때는 굉장히 튼튼한 거지. 그러니까 터키가 원래 유럽 대회에서는 응집력이랑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 터키는 만만한 팀이 아니야. 만만한 팀이 아니야. 이번에 릴이 우승을 했잖아. 터키에 릴 우승 멤버가 3명이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사실 일마즈가 진짜 이제 은퇴해도 당장 은퇴해도 안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마즈가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너는 일마즈를 키플레이어로 뽑았더라고. 이 팀은 수비 위주의 팀이고 야지즈도 그렇고 차라놀로도 그렇고 굉장히 킥이 좋은 선수들이란 말이야. 일마즈에게 얼만큼 잘 뿌려주냐, 그리고 일마즈가 그 받은 공을 얼마나 잘 처리를 해주느냐, 그게 결국 축구 아닐까? 일마즈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러니까 일마즈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이제 차라노글루인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터키가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했지. 그랬을 때는 세트피스가 제일 중요해. 세트피스에서 킥으로 한 방으로 꽂아 넣을 수 있는 애가 진짜 필요하다니까. 차라노글루가. 그렇지. 그건 좋지. 눈여겨볼 선수. 야지즈, 릴 경기를 본 사람들은 좀 알겠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드리블도 좋지. 그 다음에 결정력도 어느 정도 있어. 그리고 킥도 좋아. 돌파도 되고. 차라노글루가 없어도 나는 야지즈가 그 역할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PSG를 누르고 우승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건 되게 유의미한 거야. 이건 요번 해에 우승을 했는데 또 요번 해에 이제 유로를 나오게 됐단 말이야. 그런 게 진짜 굉장히 좋다. 그거는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 이제 A조 마지막 웨일스를 해보자. 웨일스는 피파 랭킹 17위 생각보다 높아. 유로는 이번에 두 번째 출전인데 두 번 경기에 4강을 갔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간 거지. 포르투갈한테 2대0으로 졌더라고. 지금 감독은 원래 긱스였는데 지금 여자친구 폭행한 혐의로 최종적으로 이제 불참을 이제 결정해가지고 지금 결국 이제 수석 코치였던 로버트 페이지라는 사람이 감독 대행으로 이번에는 하기로 했고, 그래서 웨일스는 아무래도 감독이 없지, 그 점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예상 포메이션은 너희가 지금 본 게 너무 달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결정나지 않았어. 스쿼드가 한 몇 경기만 봐도 나온 전술들이 다 다르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사실 이름값만 보면은 이 팀도 나쁜 팀은 아닌데 한때 월드 클래스 그 자체였던 베일. 그렇지. 주전 경쟁에서 밀렸지만 그래도 간간히 약간 뜬금포로 골도 넣어주고 했던 DJ가 있고 아스날에서 뛰었던 램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값만 보면은 조르든도 있고 안파도도 있잖아. 사실 이 팀은 다 단점이야. 중원이 약하지, 수비진도 굉장히 약한 편이야, 득점도 안 나와, 그 전술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별로 볼 필요는 없는 팀이야. 난 이름값도 약하다고 봐. 제임스도 사실은 뭐 맨유 왔다고 하지만 뭐 맨유에서 주전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 이제 월드 클래스 그 베일은 아니지만 베일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나도 해. 플레이어는 결국 베일이야. 베일이 어떻게 해주느냐, 베일이 클러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지. 근데 다른 팀이 모르겠냐, 베일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아니 베일밖에 뭐 없는데. 그런데 제임스가 갑자기 달려. 다니엘 제임스가 이상하다니까? 어떤 날에는 발이 세모야. 그리고 또 세모였다가 세모였다가 갑자기 어떤 날이 되게 잘하잖아. 너는
그러면 디제를 골랐고, 그럼 이제 우리가 1, 2, 3, 4등 순위가 어떻게 될지. 1위는 이탈리아가 할 것 같아.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여기가 확실히 좀 세. 그리고 2등은 나는 터키. 3위는 의외로 웨일즈. 웨일즈가 마지막 경기가 이탈리아야. 근데 이탈리아가 2승을 먼저 해놓고 웨일즈를 만났을 때 웨일즈가 마지막에 한 번 정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난 웨일즈. 그리고 오히려 4위가 스위스가, 그러니까 이탈리아한테는 지고 그런 다음에 웨일즈한테는 비기고 터키한테는 져서 최하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3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기는 해. 나는 이탈리아 1등, 그리고 스위스가 2등, 터키 3등, 웨일즈는 압도적 꼴찌. 그런데 여기서 터키는 4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최대 1위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터키를 3위로 놨는데 1위까지 가능하다네. 나머지 이탈리아, 스위스, 웨일즈 순서는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터키가 스위스에겐 오히려 약할지 몰라도 이탈리아에게는 카운터가 될 수 있다. 넌 터키가 3위라 그랬잖아. 근데 아무튼 유로에는 와일드카드가 있어. 와일드카드로 3위가 진출을 하잖아. 거기에 터키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 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나는 이탈리아는 그냥 무조건 1위라고 생각해. 무조건. 그게 일반적이야. 27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던 팀이 갑자기 조별리그에 삽질을 해가지고 1승 2무, 3무 이런 꼴이 나가지고 2위를 한다? 그리고 난 2위는 터키를 봐. 터키의 조직력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 나는 스위스가 터키보다 밀린다고 생각을 해서 스위스를 3위로 보고, 웨일스는 너가 말했듯이 압도적 꼴찌. 나는 1무 할지도 의문이야. 1무가 못해. 1승 3패 봅니다. 3패. 1승 1무 1패. 이상 A조 예측을 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바로 제 예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